저출력과 고출력 시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출력 방식은 딱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료 성공률은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커피 반점의 유행에 따라 부작용만 남는 경우도 있죠. 안녕하세요. 닥터 스킨텔러 17년차 피부과 전문의 이영규입니다. 제가 10년간 가장 집중해서 치료하고 있는 밀크 커피 반점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피부보다는 좀 진한 커피에 우유를 탄 밀크 커피색이어서 밀크 커피 반점 또는 카페오레 반점이라고 합니다. 보통 출생 후 수개월 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장에 비례하여 크기가 점차 커지고 색도 진해지면서 더 뚜렷해지고 평생 지속됩니다. 밀크 커피 반점 하나 정도는 건강한 소화의 25%에서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크 커피 반점이 조기에 치료할수록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저 빔의 크기가 7mm 정도 되기 때문에 병변의 크기가 너무 작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치료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부의 저색소가 링 모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소화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될 수 있을 때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전형적인 형태는 밀크 커피색의 균일한 형태이며 둥글거나 타원형의 모양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규칙적인 경우입니다. 비전형적인 경우는 색소가 균질하지 않거나 진한 갈색으로 각진 형태이거나 삐죽삐죽하거나 경계가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0.5cm에서 30cm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전형적인 경우가 치료 효과는 더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밀크 커피 반점을 치료하다 보면 신경섬유종증을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첫째로 병변이 하나 정도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상 소화의 3분의 1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제 아이도 다리에 밀크 커피 반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로 밀크 커피 반점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잘 생각하고 경과관찰해야 합니다. 3개 이상인 경우는 정상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합니다. 셋째로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경섬유종증의 가족력을 살펴보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형적인 밀크 커피색 반점이 6개인 경우에는 신경섬유종증으로 75% 정도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2017년도부터 10년간 밀크 커피 반점에 대해서 포토나 QX맥스 저출력 치료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고 마취를 하게 되면 통증이 거의 없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아이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울거나 떼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치료가 반복됨에 따라 적응하게 되면 나중에는 서로 웃고 얘기를 나누면서 시술을 즐겁게 하게 됩니다. 신경섬유종증 환자는 수십 군데 이상 시술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죠. 신경섬유종증이 있으면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커피 반점이 완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2배에서 3배 더 진하기 때문에 그 진한 색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토나 QX맥스 저출력 시술은 일주일 간격으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저출력 시술을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멜라닌 생성 공장인 멜라노즘이 파괴되게 되고 멜라닌 세포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화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출력과 고출력 시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저출력 방식은 딱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료 성공률은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는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물론 이는 보수적으로 본 것이고요. 대부분 환자가 색소가 많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고식적인 고출력 레이저 방식은 Q-스위치 루비 레이저나 피코초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로 딱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빠르게 개선될 수도 있지만 커피 반점의 유행에 따라 부작용만 남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 이야기되는 비팝 레이저는 532 파장의 나노초 레이저로 강력한 접촉 쿨링을 통해서 색소 침착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딱지를 생성하는 고출력 레이저 방식이죠. 적은 횟수로 강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문제는 치료 경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출력 치료법은 강한 에너지로 즉각적인 백화 현상을 유도하여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룩덜룩함, 영구적 색소 침착, 흉터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저는 피코슈어 프로와 피코웨이와 같은 피코초 레이저가 2대나 있고 레블라이트 SI라는 나노초 레이저도 있지만 밀크 커피 반점을 치료할 때에는 포토나 QX넥스를 꼭 사용합니다. 또한 고주파 프락셀이나 피코 프락셀, MTS 시술과 같은 진피 환경을 개선하는 복합 치료법을 사용한 적도 있으나 단독 저출력 치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치 이상의 강한 고출력 치료법은 멜라닌 세포를 비롯한 각질형성 세포, 성유화 세포까지 비가역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밀크커피 반전의 치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력 치료법의 핵심은 멜라닌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바이오 스티뮬레이션에 있습니다. 문제는 레이저의 조사 시간, 반복 횟수, 강도 조절이 의료진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와 연관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러닝 커브가 있다는 점이죠. 다양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치료 경험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약간 더 빠른 치료를 위해 부작용을 감수하기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치료 성공률이 높은 저출력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밀크커피 반점의 여부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고 역치 치료 횟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0회 QX넥스 저출력 치료를 받으면 개인적 치료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수의 임상 데이터로 향후 치료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출력 방식으로 10년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경험하고 밀크커피 반점의 적정 강도를 찾아내는데요. 최종적으로 1년에서 2년 이상 재발이 되지 않는 경우를 치료 종결 시점으로 고려합니다. 이 치료를 하다 보면 한두 살 때 치료를 시작했던 친구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반점을 감추려고 바지만 입던 여학생이 이젠 치마를 입게 되었다고 자랑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마음까지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피부과 전문의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난치성 색소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출력 치료법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17년차 피부과 전문의 닥터 스킨텔러 이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